여야 대표회담을 나흘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민주당은 회담을 정치 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오늘 여야 실무협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오늘 사전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당초 어제 오후에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냈고 하루가 연기가 됐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가 이번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배경 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야 대표가 막 선출이 됐죠. 네.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3일에 공식 당대표에 취임했고 이재명 대표도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최근에 국회가 정말 공전하고 있었잖아요. 여야가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은 굉장히 높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세 폐지 논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의 회담이니만큼 그 열망을 좀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생중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굳이 어떤 밀실에서의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 내용을 국민들과도 좀 공유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왜 이런 제안을 꺼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여러 정치적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는 이걸 투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라는 생각도 저는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중계 방식으로 되게 되면 어떤 진정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퇴색하기 마련인 거죠. 그렇다면 뭔가 주고받는 과정이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 과정을 노출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대표들이 나와서 생중계된다고 하면 사실 정치 메시지를 선명하게 던지는 것 이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과연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오는 거냐라는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이거를 사실상 외부에 정확하게 나오기를 원했을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비공개가 됐을 때 용산에서 오해를 하는 걸 자초할까 봐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저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물음표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가 된다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러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야 회담 정치 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로 예정됐던 실무 협의 하루 연기가 됐는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 뜨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생중계를 제안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해석인데 정광희 대변인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유력 대권 주자인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요? 뜨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논리를 어떤 과정에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다만 그것을 전체 공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과 일정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어떤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되려면 이게 전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내놓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 내용은 공개를 하고 일정 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부분은 두 분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타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불쾌하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에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공개 토론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그때는 그러면 공개 토론이 맞고 지금은 다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6월에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비공개로 식사 회동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때 공개 정책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거론을 하면서 생중계 제안을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일정 정도는 공개를 하고 일정 정도는 비공개를 하는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중간 지점에서 타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공개라는 부분이 협의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는 비교적 어쨌든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것 같아요. 이걸 같이 조율하는 중에 뭔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때보다 더 국회가 경색돼 있고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만 되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번번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그런 형국이 도돌이표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화도 정지 상태이고 어떤 물꼬도 트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냥 생중계 다 노출한다. 이거는 사실상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뭐 외부에는 공개되기 어렵더라도 뭔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주고받고 우리가 또 이걸 양보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상대편의 뭐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된달지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 결론이 도출되는 그 과정까지 100% 노출하자고 한다는 건 그것도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사실상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나? 이걸 혹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고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주기에는 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야 대표 비서실장 간의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형식과 의제 등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텐데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쟁 중단 그리고 정치개혁, 금투세 폐지 등을 세 가지 의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지구당 부활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여야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크게는 세 가지씩 의제를 내놨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타협점을 좀 이루고 그것이 논의 테이블에 좀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총선 공약이었던 25만 원 지원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원 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하면 저는 비교적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자. 어쨌든 입법적인 대안으로 한번 돌파해보자라고 해서 TF까지 만드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께서 던지는 의제라는 것도 전기세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감면을 해주자. 폭염과 관련해서도 직접 지원책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방향이 민주당의 결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 다시 한번 재발의한들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머리를 모아서 선별 지원 쪽으로도 저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계층까지 드릴 것인지 그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분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실상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점은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한동훈 대표께서 당에서 의견을 모으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민주당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걸 선제적인 안건으로 올리기보다는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좀 의견을 좁혀보고 나중에 좀 어려운 난제는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방식도 저는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 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분위기를 보면 선별적 지원은 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5만 원 지원금이 의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기한 세 가지 의제와 함께 민주당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의제, 저는 이 6가지 모두가 한꺼번에 다 논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갖고 있는 당내 리더십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정책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6가지 다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윤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당내 상황이 지금 아주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한동훈 대표를 몰아세우는 격으로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이 법안을 만들어 와라. 학생에게 선생님이 숙제 주듯 이렇게 하는 협상 태도는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두 분이 상당히 장시간 우리가 예상하는 뭐 시간이
대략 뭐 언론에서 한 2시간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당과 정부는 계속 얘기해 왔던 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 주는 것은 우리 경제 구조상 올바른 정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꼭 도움이 필요한 선별 계층을 마련해서 네.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쪽으로 접점을 좀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민주당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병특검법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특검법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예.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까지도 좀 포함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 해병특검법안과 관련해서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도 옆에서 뵐 때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내에서 여러 설득 작업이 저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당론이 모아지는 과정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거듭해서 언제까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요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뛰어야 좋은 기록이 나옵니다. 뭐 어떤 상대방을 의식해서 오버 페이스를 하거나 언더 페이스를 하게 되면 그 레이스 전체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라고 많은 분들이 이 최상병 특검을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고민,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당도 좀 양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보관을 짜내기 위해서 어떤 설득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열흘 내에 자체적인 안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혜민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날짜를 박으라는 게 이게 뭐 선생님이 제자한테 하는 네. 거냐 뭐 무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염없이 끌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검의 공소유지가 된 전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갖고 오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들여다보는 게 이해충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마침표를 찍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께서 첫 출사표를 던지실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받을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당대표가 되신 지 한 달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이 세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한 방향을 당에서 관철해 나갔을 때 그것을 하기 높은 가능성이 있는 때인데 사실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에서는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날짜까지 지원해서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뭐 무리한 특검을 내고 이런 거는 오히려 역으로는 한동훈 대표한테 출로를 좀 열어준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지난번보다 강경한 안을 냈으니까 우리가 이런 중간에 안을 내자라고 또 당을 설득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조성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계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과방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적절했느냐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따져보고 있는 것인데 먼저 이 세 번째로 열린 방송장악 청문회 야당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방통위 수장이 약 7번 교체되는 동안에 야당 몫을 추천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방통위원을 선임하겠다라고 선회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현미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최민희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비토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을 상근직으로 지냈다라는 거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7개월인가 8개월이 되도록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석을 뒀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국민의힘과 세트로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비토했다는 건 사실 외형,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니냐. 민주당 몫의 위원이 아예 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가는 것을 대통령께서 저호했던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민주당에 있었던 거죠. 그 뒤로는 추천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의 비정상적인 체계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 5인 체계입니다. 여당 몫이 3명 그리고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천을 하더라도 이 과반수에서는 의결에 있어서 밀리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순리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지만 그것을 복원할 과제도 민주당으로서는 있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방송통신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파가 없는 겁니다. 방송과 관련해 또 통신과 관련해선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 방통위원장이 그렇다면 이런 미래지향적인 인물인지에 관련한 그 물음표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최소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방통위 2인 체계의 불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빨리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기 위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 속에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라고 나선 배경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분명히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 지금 최민희 의원이 당시에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 임명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분이 20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방통위원으로서 그러면 과연 적격한 인물을 추천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시 우리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제기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었던 거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2인 체제라는 어떤 비정상적인 형태를 우리 정부와 당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추천 안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추천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야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라도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각을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추천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 같은데 지금 초행도 간사잖아요. 지금 과방위 관사신데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켜서 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추천이 돼서 정상적인 체제로 가고 또 헌법재판소도 이게 빨리 탄핵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